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네, 대표님 오늘 벌써 10월 12일입니다. 아, 그래? 네. 벌써 10월달이구나. 날씨가 갑자기 또 싸늘해진 것 같아. 네,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벌써 10월 중순인데요. 시장도 추워지고,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큰일 났네. 맞아요. 계절도 너무 춥습니다. 네, 또 10월 중순이 되다 보니까 또 3분기 실적 발표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쭤볼 텐데요. 네, 저희가 실적 발표일이 보통 이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3분기 영업 실적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그 전년 대비 증감률, YOY라고 하잖아요. 그 전년 대비 증감률과 직전 분기 대비 증감률, QOQ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그 실적 중에서 만약에 실적 발표를 했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YOY가 뭔지 알아? 예, 연 대비. 연 대비. 전년 대비. 아니, 영어 약자가 뭔지 알아? 2열. 2열, 온 2열. 네. 그럼 QOQ는 뭐야? 예, 쿼터. 오, 좋았습니다. 네. 당황스러워. 역시, 그래도 하나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이 YOY와 네. QOQ, 뭐가 중요하냐고? 네, 혹시 이제 뭐 업종에 따라 다른 건지, 아니면 그냥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뭐 YOY를 보는 게 좋은지, 아니면 QOQ를 보는 게 좋은지, 이런 것 좀 헷갈릴 때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업종 계절성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YOY로 봐야 되겠지. 뭐, 예를 들면, 농기계 관련주, 이런 것들은 1년에, 근데 사람들이 농기계라는 걸 꾸준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협에서 일괄 구매를 해. 보면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온다고. 그러면 2, 3, 4분기가 더 또 잘 나오겠지 하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1년에 그날 다 1분기에 다 나와버린다고. 그런 것들을 계절성 있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여름에는 뭐 닭이라든지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팔리잖아. 통닭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계절성이 있는 기업들이 다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옛날에는 마스크가 뭐 황사 때 주로 많이 팔린다든지 그런 계절성이 있는 기업들은 그 YOY를 봐야 되지. 분기에 잘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또 계절성이 없는 기업들은 이제 분기별로 늘어나는지 QOQ도 봐야 되는 거지. 꾸준한 기업들은 QOQ로 봐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봐야 돼. 그리고 QOQ, 꼭 이걸 떠나서라도 YOY도 봐야 되고 QOQ도 봐야 돼. 꼭 계절성인 기업은 특히 그걸 봐야 되겠지만, 아닌 기업들도 YOY, QOQ 다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조금 특수성이 있는 계절성 기업 같은 경우에는 YOY를 좀 더 눈여겨보는 것도 좋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실적 발표 이후에 해당 기업의 단기 실적은 좀 부진한데 앞으로 업황에 대한 개선은 기대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네. 실적 발표 후에 해당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올 때, 안 나왔을 때 매수 포인트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 그 대신 이제 내가 조사를 해야 되겠지. 단기 실적이 부진한데 일회성인 것도 있고, 오히려 다음 분기에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이제 회사에 전화해서 이게 왜 이번에 적게 나왔는지, 그리고 오히려 적게 나오는 것도 미리 파악하는 게 좋아. 그래서 항상 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한 달 전이나 지금도 막 이런 전화를 막 돌려야 돼. 전으로 돌려서 안 나오면 돌려서 이 회사에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감으로 파악을 해. 주담들은 잘 안 알려줘. 왜냐 알려주면 문제가 되니까 실적을 정확하게는 안 알려줘. 그러나 뉘앙스로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올해는 좀 이번 분기는 어려우나 다음 분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는 거를 이제 알아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안 나왔을 때 매수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좋아진다든지 이러면은 계속 꾸준히 모아갈 수도 있는 거고, 올해는 실적이 계속 안 좋다. 안 좋은데 그냥 내년에 좋아진다. 이러면은 이제 계속 오히려 지금부터 계속 사모아야 되는 기업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인생망사 세옹지마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네. 세옹지마는 좋았는데 갑자기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좋았는데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딱 보면 실적이 딱 그런 것 같아. 실적이라는 게 좋을 때 오히려 빠지는 경우들이 많고, 안 좋았을 때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실적 발표예요. 그래서
분기 실적 발표나 뭐 연간 실적 발표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실적 발표 잘 나왔을 때 빠질 때가 많아.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왜 조심해야 되냐면 피크 칠 때가 많아. 실적이 너무 좋을 때 잘 나왔을 때 다음 분기에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닌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그 실적이 오히려 잘 나올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고 또 안 나왔을 때가 오히려 매수 포인트일 때가 엄청 많아. 그래서 세웅지 마. 주식시장 세웅지 마. 언제든 죽었던 기업도 살아날 수 있고 잘 나가던 기업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반대로 나는 반대로 투자하는 편이 많아. 내 같은 경우는. 잘 나왔다고 해서 잘 나왔다고 했을 때 오히려 파는 경우들이 더 많아. 잘 나올 때 다음 분기나 계속 꾸준히 다음 분기도 잘 나온다는 보장이 있으면은 내년도 좋다는 보장이 있으면 가져가는 게 맞고 뭐 예를 들면 하여튼 예를 들면 종목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반대로 한다. 네. 네. 대신 이제 회사에 자꾸 전화해보고 네. 다른 리포트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역발상 투자의 대가십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실적 발표라고 하면 턴어라운드인지 아닌지 굉장히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대표님께서 특히나 턴어라운드 주식을 많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이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 딱 한 가지만 알려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표, 턴어라운드 되는 회사의 지표. 네. 일단은 매출액이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너스 나던 게 점점 감소를 해요. 감소를 한단 말이야. 감소를 하면 다음 분기면은 계속 QOQ도 증가하고 YOY도 증가하고 이러면 이거 증가가 되는데 아직 다음 분기면은 흑자 전환 되겠다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 그런 데다가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해놨어. 공장을 증설했다든지 또 다른 것들 물건을 많이 사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있을 때 이 회사가 좋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 네, 그러면 매출이 증가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플러스가 아니라 비록 지금은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 때 그렇지. 네, 그럼 좋아지고 있다는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 전화해서 좀 더 자꾸 자주 해서 물어보는 게 중요하지. 해서 다음 분기면은 좀 턴어라운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뉘앙스가 열심히 해서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뉘앙스가 줄 때 그럴 때 투자를 하지.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안 알려줘도 네. 간접적으로 좋아진다 나빠진다를 알려줘. 그럼 열심히 하고 있다. 이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뉘앙스를 알려줘. 그러면은 이 회사가 그리고 또 지표로도 나타나.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옛날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BDI라든지 상하이 운임지수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가면 네. 회사가 좋아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단순하게 이제 회사의 그런 정확한 수치도 중요하지만 또 대외적인 원자재 값이 올라가거나 이 회사의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이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나겠다. 네. 원자재 값이 하락해서 계속 적자가 난 기업들도 있단 말이야. 원자재 값이 왜냐하면 다 스프레드로 먹는 거예요. 스프레드가 가격은 사는데 원가는 자주 떨어지니까 계속 손해보고 파는 거지. 근데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가격을 또 올리면서 비싸게 팔으면서 이익이 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원자재의 동향, 예를 들면 운임지수 동향,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지표를 봐야 돼. 통계청 자료, 수출 물량 동향,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이 회사가 잘 돼가는지 안 돼가는지를 이 회사가 어떤 게 수출 품목이면 그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거야. 그럼 수출이 1분기에 잘 돼 몇 월달치 다 조사를 해. 그러고 나서 투자를 하면 돼. 네. 좀 부지런하게 부지런한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이 부지런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남들보다 빨리 내가 파악을 했으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사 먹을 수 있겠어.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내가 이 주식을 오히려 빠질 때 팔게 되는 거죠. 회사가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지금 주식을 팔고 그러고
아니면 또 살짝 올랐을 때 팔게 되는 거죠. 근데 다음 분기 계속 실적이 잘 나오는 게 뻔한데 네.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좋은 기회를 1000%, 뭐 몇백 프로나 100% 이상 날 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요점 잘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실제 그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정말 실제적인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동안 좀 궁금했던 게 컨센 대비해서 상회했는지 하회했는지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많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발표를 준비하는 어떤 투자자의 자세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 실적이 나오고 나면 사람들이 또 일일비하는 경우들이 많아. 네, 많죠. 근데 자기만의 목표치를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했을 때 물론 분기에서 실적이 잘 나와서 이게 일회성으로 나왔다. 그럼 다음 분기가 안 좋다. 그러면 한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예를 들면 20, 30% 줄였다가 다음 분기 안 좋겠다. 컨센서스 대비 상향이 나왔다. 그러면 나와서 이게 요인을 보고 다음 분기에 더 잘 나올 것인지. 그럼 그날 컨센서스 대비 주가는 올라갈 거 아니야. 네. 이걸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 네. 컨센서스 대비 잘 나왔을 때 아까 했다시피 세웅지 마라 그랬어요. 네. 팔아야 되는 경우도 많아. 네, 어려워요. 팔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세웅지 마라고 그러면 그 다음 원인을 파악하고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를 보고 다음 분기 내년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너무 또 민감하게 대응하다 보면 좋은 주식 다 놓치는 경우도 많아. 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되 뭐 조금씩 좀 줄였다가 늘렸다가 요거는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좀 중장기적인 이슈인지를 조금 먼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실적 발표되고 뭐 이게 일회성이라면은 내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이다 그러면 조금 줄였다가 또 떨어지면 또 다시 사모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